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동차 보험 1강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책임근제 보험 과목을 안 듣고 오신 분들은 그 과목을 먼저 마스터를 하시고 듣고 이 자동차 보험으로 오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 그 자동차 보험은 크게 그 배상 책임 부분과 또 내가 입은 손해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들을 사실 책임근제 쪽에서 자세하게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오시면 이 자동차 보험 오셔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1차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부터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이 과정을 준비해야 할 때에 가장 우선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동차 합격이었습니다. 그러려면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1차부터 2차까지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연결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모든 내용들이 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사실 물론 다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지만 매번 새 과목을 매번 새롭게 시작하면 그만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시 시작할 때 다시 그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중복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효율성도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제가 그래서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하고자 한 것이, 자,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보험 계약법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그리고 생각보다 이 중복되는 부분이 근데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보험업법이 이제 살짝 업법이 이런 식으로 또 중복이 되어 있죠. 어찌됐든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시험의 어떤 구조가 되겠어요. 1차 시험. 1차 시험.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비유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이 1차 시험은 건물을 우리 지을 때 철골 구조물과 같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보면, 자,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짓죠. 철골을. 1차 시험 준비는 이 철골 구조물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차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책임보험이라면 이 책임보험과 자동차 보험 사이에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보험도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제3보험은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과 약간은 그래도 별개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앞에서부터 보험에 대해서 쭉 해오면서, 그렇죠? 보험에 대해서 사실은 쭉 해오면서 책임보험을 제가 가장 먼저 사실은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서 보험에 대한 법률적인 이론을 가장 많이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쭉 지나다 보면 보험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적용할 이론들을 좀 굉장히 많이 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3보험 가서는 정말 이제 법률 이론보다는 약관, 제3보험의 어떤 여러 상품들, 여러 담보들의 약관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약관에. 그래서 이것이 제3보험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의학이론은, 자, 그럼 옆에 있는 조그만 부속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 부속 건물 역시 어때요? 부속 건물 역시 이 옆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죠. 우리 사례 문제나 특히나 제3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라든지 실제적인 어떤 상병명과 그에 맞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뭐 암 진단금이라든지 암 진단금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상태가 돼야 되는지, 중대한 심근경색은 어느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의학적인 내용들이 또 재산보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다 사실은 여러분들 1차부터 이 2차 끝까지 내용이 다 연결이 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사실은 다 하나씩 하다 보면, 새롭게 시작하다 보면 시간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매번 좀 오래 걸리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해서 하면 갈수록 한 과목을 끝내는 데의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지고 오히려 자동차 보험이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겠지만, 자동차 보험은 사례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그 사례 안에 약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론을 모르면 사례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면 사실은 책임보험보다는 자보에서는 그 사례, 면책과 부책을 가리고 정말 실제적인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남는 시간을 가지고, 아낀 시간을 가지고. 재산보험 가서는요, 보면 재산보험은 사실은 외울 것도 많습니다. 여러 담보들이 있죠. 여러 특약들이 있고 또 그만큼 또 계산도 중요합니다. 재산보험이라말로 정말 의료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계산이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인 이론들은 사실 이렇게 오면서 거의 다 끝나집니다.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적인 이론들은. 그럼 그걸 가지고 재산보험에서는 정말 우리가 말한 특약이라든지 약관상의 어떤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정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율성을 좀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한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1차 때부터 들어오신 저랑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바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들으셔도 괜찮고요. 특히나 뭐 보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1차 때부터 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책임보험을 먼저 좀 들으시고 오시면 훨씬 수월하게, 그렇죠? 그리고 정말 더 자동차 보험에 집중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책임보험 먼저 듣고 오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 강의 과정의 구성은 책임보험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했어요? 책임보험에서도 중요한 게 뭐였어요? 기출 분석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리. 그렇죠?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이 3강쯤에서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이 앞뒤로 해서 사실은 기출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 일반적인 그 과목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항상 했어요. 그렇죠? 책임보험에서도 그랬죠. 왜? 단순히 그냥 우리 기출 분석해 봅시다 해서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밖에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출 분석하기 전에 그 과목의 구조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기출 분석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다른 시각.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어요? 제가 출제자의 시각을 여러분들께 갖게 해드리는 것이 이 2차에서의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 역시 구조 원리 부분을 할 겁니다. 구조 원리 부분. 자동차 보험의 구조 원리 부분을 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출 분석을 할 거예요. 기출 분석.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출 분석 표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 그럼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메인 강의들, 문풀 강의, 파이널까지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고 이 강의가 다 끝나도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어떤 재밌고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자동차 보험에 기본 담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담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기본 담보를 보면 일단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크게 신체가 다친 경우와 재물 손해, 크게 이 두 가지로 날 수 있겠죠. 재물은 이제 차량, 차량도 여기 이제 포함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 손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신체는 크게 타인의 신체가 다쳤을 때, 아니면 뭐 사망했을 때,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본인의 신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뉘겠어요. 그렇죠? 근데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타인의 재물,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본인의 재물, 본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명칭을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담보의 명칭이 정해집니다. 담보의 명칭이. 자, 그러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인배상이라고 합니다. 대인배상 담보라고 해요. 대인배상 담보. 그래서 이 대인배상 담보에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은 그래요. 자, 그리고 본인이 다쳤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라는 담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자손이라고 이것을 간단하게 불러요. 자손담보, 자기 신체 사고라는 명칭의 담보에서 본인의 손해, 피보험자 본인이 다쳤을 때의 손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대인배상은 대인배상이죠.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을 갖죠. 그런데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어떤 상해보험의 성격을 갖습니다. 상해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져요. 그렇죠? 어떤 차이점들 점점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담보가 있어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쉽게 말해서 우리는 또 이것을 무보차 상해, 또 무보차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너무 길죠, 이름이. 자, 그러면 자세한 거는 뒤에서 설명을 하고요. 타인의 재물, 그렇죠? 타인의 차량 뭐겠어요? 대인배상이었으니까 대물배상이 되겠죠. 대물배상. 그러면 여기는 본인이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때, 여기서는 자기 신체 사고 있으니까 여기는 자기 차량 손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뭐 자차라고 불러요, 이거를. 자차.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신체 손해사정사니까 이 부분은 지우고 보면,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일단은 볼게요. 대인배상을 보면 이 사실 대인배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대인배상이라는 것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렇죠? 배상책임보험이에요. 그럼 배상책임보험은 일단은 삼각형을 그려라. 자, 어떤 얘기예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피보험자는 여기에 대해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져요. 자, 그래서 원래 책임보험의 FM은 자기 재산에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자로부터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책임보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책임보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해서 해결을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책임보험이고 자동차 배상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책임 그걸 담보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피보험자가 보험이 없어요. 만약에 자동차 사고로 발생했는데 피보험자가 보험이 없습니다. 무보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보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피해자는 손해복구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피보험자가 무보험 상태고 무능력합니다. 거기다가 배상을 해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손해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자동차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고 빈도도 높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치는 어떤 정도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보호할 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법.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일명 이제 자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의 궁극적인 취지 중에 하나는 뭐예요? 궁극적인 취지 중에 하나는 바로 피해자 보호가 되겠죠.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강제해서 의무보험을 들어라. 그래서 이것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책임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책임보험.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의 책임보험이라 하면 자배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이구나. 이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자, 그러면 이 의무보험의 취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한도라는 것이 있겠죠. 한도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대인배상원입니다. 이것이 이 의무보험에 대해서 민영보험사에게 영위하도록 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대인배상원이에요. 대인배상원. 즉 그러면 자 보세요. 대인배상원을 이걸로 다시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피보험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보험회사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관계인데 대인배상원은 그렇다면 이 책임이 보세요. 책임이 자 제가 책임보험은 뭐가 근간이다? 이것이 근간이다. 어떤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종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갈라진다. 모든 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인배상원에서의 이 책임은 어떤 책임이겠어요? 어떠한 법률상 책임이겠어요? 자배법 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대인배상원입니다. 그래서 대인배상원의 의의가 피보험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자배법상의 책임을 타인에게 질 때 그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의미를. 그것이 대인배상원입니다. 대인배상원.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대인배상 원은 키워드가 자배법에 의한 손해예요.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무보험입니다. 그리고 한도가 있어요. 이것이 기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저것들이 기본 키워드예요. 기본 키워드. 자,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자, 만약에 이만큼이 피해자의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그럼 이만큼을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손해를 입힌 거예요. 즉 이만큼을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곧 손해예요.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만큼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곧 이제 이 손해액이 곧 법률상 배상 책임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배법은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해가 워낙 크면 자배법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밖에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에서밖에. 법률상 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법률상이란 용어를 쓰면서 자배법 말고도 민법 등의 어떤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이만큼 되죠. 배상액이. 그렇죠? 그런데 대인배상원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안 된다. 이만큼밖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 초과되는 부분 어떻게 할 거야? 민법 등의 책임이 발생하는 이 초과되는 부분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이 바로 대인배상 2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인배상 1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담보를 한 다음에 이건 이제 의무죠. 그리고 너네가 보험료를 더 주고 담보하고 싶으면 이 대인배상 2를 가입을 해라 라는 거예요. 가입을 해라. 자, 그럼 일로 와서 보면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대인배상 1은 자배법에 의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대인배상 2는 다 민법 등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라는 그냥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주요 이제 책임들은 민법상의 책임이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 구조를 지금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라는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대인배상 1은 의무보험인데 반해서 대인배상 2는 어떻다? 임의보험이다. 네가 보험료를 더 주고 더 많은 금액을 담보하고 싶으면 대인배상 2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보험이다. 대인배상 1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거기서 초과되는 금액을 대인배상 2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대인배상 2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대인배상의 기본적인 구조고요. 원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나머지 내용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십니다. 이 기본 구조를 모르시면 뒤에 내용들은 허공에 약간 떠다니게 되어 있어요. 허공에 떠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 게 이거예요. 보세요. 자, 대인배상은 했는데 왜 그러면 본인이 다쳤을 때 왜 자기 신체 사고 그냥 하나만 어찌됐든 담보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무보험차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표현을 써서 굳이 두 개로 구분을 시켜놨을까? 무보험차든 아니든 본인이 다쳤으면 그냥 자기 신체 사고에서 주면 될 텐데 자손에서 주면 될 텐데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자, A가 역시 자, 이 자동차 사고라는 표현은 이제 생략을 좀 할게요. 우리 자동차 보험 하고 있으니까 A가 이제 운전을 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B 씨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B 씨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자, 그런데 A가 이래요.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를 아끼고자 해서 대인 1만 가입을 한 겁니다. 대인 1만. 자, 그런데 B가 이 충격을 당한 B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손해액이 3억입니다. 손해액이 3억이에요. 자, 그런데 대인배상원은 사망했을 때 한도가 1.5억밖에 안 돼요. 1.5억. 자, 그러면 일단은 1.5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1.5억을. 자, 그러면 B는 여전히 1.5억이 남았어요. 1.5억이. 그러면은 이 1.5억을 이제는 A에게 받아야 합니다. A에게. 그렇죠?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A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A가 무능력해요. 무능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1.5억이라는 게 무보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종합보험,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가입하시는 종합보험, 대인2까지 다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짝 3억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대인원만 들어서 1.5억만 해주면 나머지 1.5억은 무보험 상태가 돼버려요. 무보험 상태가. 그래서 A에게 받아야 되는데 A가 무능력하니까 이 1.5억을 B는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B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있겠죠.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무보차 상해에서 이 1.5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받으라고 만든 것이 1.5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잠시 1차로 돌아가 볼까요? 자, 지금 행위는 이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보험회사가 여기서 주고 또 보험회사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억을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B가 A에게 가지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 1.5억이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지급을 했으니까 어떻게 이 1.5억에 대해서 이제는 대위하는 거죠. 대위. 즉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는 구상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신 줬으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1.5억을 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무보험차 사고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예요. 상해 담보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렇다 한들 자기 신체 사고에서 그냥 주면 되잖아요. 이런 의문이 사실은 여전히 남죠. 아니, 그건 알겠다. 무보험차일 때 여기서 이 담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건 알겠다. 그런데 여전히 그럼 자기 신체 사고에서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나눌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3억과 1.5억이라는 손해는 대인 배상에서 줘야 하는 손해입니다. 그렇죠? 배상 책임의 기준이에요. 배상 책임의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 이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대인 배상과 자기 신체 사고가 있으면 대인 배상은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그렇죠? 대인 배상 책임 보험. 그럼 따로 별도의 지급 기준이 있어요. 이 지급 기준은 약관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인 배상, 우리 책임근제 시간에 배웠던 대인 손해배상금 계산, 그렇죠?
대임 손배금 산정 기준과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어찌됐든 대인 손배금 기준을 적용을 한다. 자, 그런데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보험과 유사하다 그랬어요.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신체 사고의 지급 기준과 대인 배상할 때의 지급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는 과실상계하죠. 여기서는 과실상계 없어요. 상해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실상계 없습니다. 그냥 바로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에다가 뭐 자기 부담금만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계산을 해버려요. 바로. 그런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보차 상해는 원래는 상대편 대인 배상에서 받아야 될 것을 내 보험회사에서 대신 받는 겁니다. 그쵸? 그런 원리였죠. 자, 이런 원리였어요. B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없으니까 여기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기준은 이 기준이다. 이 기준 안에서 서로 여기서 줘야 되는데 여기서 받는 건데 여기서는 대인배상 기준 따르고 있으니까 똑같이 대인배상 기준으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보차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무보차도. 그래서 지급 기준이 여기도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나눠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체 사고와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대해서 나눠 놓고 있는 겁니다. 나눠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의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 만약에 좀 약간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좀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여전히 B는 자기 신체 사고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결국에는 다시 그림을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못 주니까 여기서 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건 무보차 상해와 자기 신체 사고 두 개가 있습니다. 왜? 피보험자가 일단 다쳤어요. 본인이 다쳤기 때문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자, 이것은 무보험차 상해니까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니까 이것을 적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자기 신체 사고 역시 그 의미가 피보험자가 그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다가 다쳤다. 그럴 때 주는 것도 자기 신체 사고입니다. 자손이에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B는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사실은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자, 그런데 같은 손해에 대해서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중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약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약관에서는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큰 금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이 안에서 나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 안에서 나와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첫 번째로 이제 이 법률상 책임, 자배법상의 책임에 대한 조금 이론적인 살을 붙이는 거.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급 기준. 여기도 대인 배상에도 지급 기준이 있고 자손에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 쉽게 말해서 계산식이죠. 이 계산하는 방법 알고 이것만 알면 사실은 사례 문제는 되는 겁니다. 사례 문제는. 간단하죠? 다 이 안에서 나타나요. 다 이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의 어떤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자동차 보험의 기본 담보,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담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임보험의 근간은
배상 책임 보험의 근간은 근본은 바로 이 책임이 돼 있다. 항상 강조를 드리죠. 항상 이 책임의 종류에 따라서 그 보험이 무슨 보험, 담보가 뭐 상품이 보험이 무슨 보험이냐, 뭐 보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그 보험의 성격이 결정이 돼 버립니다. 이것이 근간이에요. 근간.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크게 대인 배상의 책임 보험에서 크게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 걸 배웠어요. 대인 배상 1에서의 자배법상의 책임이 적용이 됐고요. 대인 배상 2에서는 민법상, 즉 법률상의 책임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법률상의 책임, 불법행위 책임부터 시작해서 이 법률상의 책임들은 책임근제보험에서 정말 상세하게 다뤘어요. 세부적인 요건까지. 고의는 뭐고, 과실은 뭐고, 자기 책임주의는 뭐고, 무과실 책임주의는 뭐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 바로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어떤 기본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본 이론이라고 할까요? 기본 이론? 이 자동차 보험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 원리가 또 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배법상 책임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별거 없어요, 정말.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배법이 왜 생겨났어요? 왜? 결국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이거 어려워하시는데 전혀 어려워하실 게 아닙니다. 자, 이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 자배법은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피해자 보호였습니다. 피해자 보호.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볼게요. A씨가 있어요. A씨가 이제 아버지입니다. A씨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B씨는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20세. 이제 20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B씨가 아버지 소유 차량을 끌고 나가서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C를 다치게 했습니다. C에게 손해가 발생해요. 자, 그런데 B는 그러면 B에게 책임이 있겠죠. B가 가해자입니다. 그러면 C는 B에게 책임을 물어야 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B는 20세예요. 무능력합니다. 손해배상을 해줄 돈이 없어요. 돈이. 자, 그럼 C는 이 손해 복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손해 복구를 못하게 됩니다. B가 가해자인데. 이럴 때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냐면 운행자 책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운행자 책임이라는 개념이 바로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이에요. 자배법에서 말하고 있는 배상 책임이에요. 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볼게요. 일단은 운행자라는 것은 자배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운행자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행이라는 게 뭔데? 자배법에서의 말하는 운행은 단순히 운전과 달라요. 단순히 운전과 다릅니다. 자배법에서는 운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건 또는 사람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맞게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운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고 운행은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거예요. 사용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운행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운행자예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자배법상에서는 이 운행자 책임을 적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자, 볼까요? 이것을 갖고 와 보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행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바로 운행자 책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운행자 책임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고에서는 누가 운행자예요? B도 운행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운행한 거 맞아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A도 운행자예요. A도. 그러면 피해자인 C는 어때요? 자, 결국에는 자, 이거 다시 요약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 A, B 모두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그럼 C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여기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무능력하면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으면 되죠. 즉, 뭐예요 지금?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확대시켜 놓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운행자 책임이라는, 즉 운행자라는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그렇죠? 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배상 청구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죠. 즉 뭐다? 자배법상 배상 책임은 다른 말로는 이 운행자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행자 책임이라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제 이어질 이야기는 뭐냐면요.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겁니다. 다.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다른 여러 관계 있을 겁니다. 사용자, 피용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관계에서 이 사람이 사고 났는데 이 사람도 책임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겠죠? 그겁니다. 결국에 자배법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그 판단이에요. 그 판단.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가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포인트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운행자라는 개념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거 오늘 아시면 됩니다. 운행자라는 개념이 있구나. 자, 그러면 이 운행자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운전자와 다르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적어도 일반에서는 아닌데 자배법상에서는 운행자와 운전자의 개념을 확 다르게 해놓고 있구나. 운전자는 자배법상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단순히 타인을 위해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운행자 책임과 달라요. 타인을 위해서 단순히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배법에서의 어떤 그 핵심 요소는 바로 이 운행자예요. 그럼 결국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내용들은 여러 사람 A, B, C, D 나오면 이 사람들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사고에 대해서 그겁니다. 그거를 보실 거예요. 앞으로. 그 내용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의 기본 담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 기본적으로 다 적용되는 표준 약관. 그러면 제가 첨부 파일들을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관련된 첨부 파일들. 이 표준 약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올려드리는 첨부 파일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표준 약관을 올려드릴 거고요. 이 약관을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
자, 자동차 우리 배웠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험이라 하면 의무보험을 말한다. 자배법상의 의무보험을 말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면 의무보험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한도가 있다. 그러면 책임보험에 한도가 나타나 있는 한도표를 드릴 겁니다. 제가 한도표를. 그러면 이 한도표는 자,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표가 있고요. 장해 급수에 따른 한도표가 있어요. 이것을 일단 드릴 거고요. 표준 약관은 이런 식으로 제가 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풀 버전을 다 올려드릴 겁니다. 풀 버전을. 그리고 또 약간 편의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담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약관의 일반적인 사항들 있죠? 뭐 청구할 때, 뭐 직접 청구권, 아니면 뭐 통지 의무 이런 내용들, 일반적인 사항들, 그리고 지급 기준.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풀 버전도 드리고요. 이 세 개는 제가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이 풀 버전을 그냥 세 개로 나눠놨어요. 세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걸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프린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결정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하시든 이런 식으로 하시든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 다 프린트를 하시는데 양이 좀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 A4 용지가 이렇게 가로로 놓고요. 한 장에 2페이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표준 약관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 분석 표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